이 넓은 바다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빠르고 정확한 바닷길 안내와 소형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우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해양 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해로드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항법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 선박, 해상 레저 활동 이용자가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게 국립해양특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모바일 앱입니다. 사용자 현 위치의 정보나 특정 위치를 등록, 저장할 수 있고 SM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내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항로 안내 기능으로 이동한 경로를 저장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과 연동하여 해양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나 선박 고장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클릭 한 번으로 해경과 119 상황실에 위치 좌표가 포함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 요청은 육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바다, 안전한 바다, 내 손 안에 바다 길잡이.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앱마켓에서 해로드를 검색하세요. 최고의 연비왕을 가리는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해 에코드라이브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연비와 환경을 생각하는 안전한 운전 습관 함께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 함께 만나보시죠. 아시아경제가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제10회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가 서하남 IC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본부에서 11일 개최됐습니다. 범국민운동 확산 시발점이 된 아시아 연비왕 선발대회는 서하남 IC 부근 지정 주유소를 출발, 하남 분기점과 동서울 요금소를 거쳐 호법 분기점을 지나면 당도하게 되는 덕평 휴게소가 반환점이 됩니다. 운영본부에 참가 등록을 접수하면 차량과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비표와 장시간 안전운행을 위해 주최 측이 마련한 간식과 음식이 든 연비왕 패키지를 수령받게 되는데요. 번호표와 코스 안내 등을 전달받은 출전 등록 차량들은 한국타이어 지원센터에서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와이프가 뉴스 기사 보다가 작년에 이런 대회가 있고 이번 연도에 이제 다시 열린다는데 한번 해보지 않으려냐고 얘기해줘가지고 참가를 하게 됐어요. 평소에 좀 연비 운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참가해봤습니다. 8개 조 그룹으로 편성된 59대의 출전 차량은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국산차와 수입차로 대분류됐는데요. 국산 차종 부분은 승용 2000cc 초과와 600에서 2000cc, 1600cc 이하를 구분했고 경유를 사용하는 국산 RV도 2000cc 초과와 2000cc 미만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입 자동차군에서는 휘발유 연료와 경유 연료 A와 경유 B라는 항목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제10회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는 아시아경제 최영범 대표 환영사와 김필수 심사위원장의 연비왕 대회 취지와 에코드라이브 필요성과 안전운행 당부로 시작됐습니다. 그룹별로 지정 주유소에 도착하자 진행 요원들은 연료를 주유량과 시간 등을 체크하고 기록했고 심사위원들은 연료 증강 장치나 출력 향상 튜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도 차종과 엔진 종류별로 그룹을 나뉘면서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8개 조로 편성돼 서로 자웅을 겨루게 되는 2017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는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출전을 비롯 연인과 친구팀도 있었지만 참여에 만족하는 나홀로 출전 차량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 차량들은 출발 전 지정 주유소에서 10리터 이상의 연료를 주입하는 한편 김필수 심사위원장과 엄명도 교통환경정책연구소장,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본이단 엔진룸과 트렁크를 점검받았는데요. 사용 연료량이 연비왕 선발 기준인 만큼
자동 건주입이 풀리는 재주입을 3회 반복한 다음 진행 요원들이 주유구 봉인과 주유량을 적었습니다. 106km 운행을 위해 주유하는 참가자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한 세네 번째 참가하고 있어요. 좀 길이 막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안 막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만회를 하고 근데 막히는 부분에서도 최대한 연비 운전해가지고 막히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막 나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시아 경제는 처음 출전했고요. 그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친환경 연비왕 대회는 한 5번 정도 출전한 것 같습니다. 1등 한 5번 정도 하고 한 3등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연비왕 대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그냥 속도도 많이 내고 급출발 급가속 자주 했었는데 이번에 연비왕 대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이렇게 운전 습관을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실수도 한 거 있고 그래서 일단 성적 나온 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2등 정도? 토요일 나들이 차량들이 겹치면서 서하남 IC 이후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돼 참가자들은 다소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요금소를 지날 때는 정체가 심해져 에코드라이브를 하기에는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중부 1터널과 3터널 구간은 시속 30km 유지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100만 원이 기다리고 있는 출발지를 향해 되돌아가는 경로는 신갈 분기점과 서울 요금소를 지나 판교 분기점과 성남 요금소를 거쳐 서하남 IC로 가는 역순 코스로 총 주행거리는 106km입니다. 따라서 이런 열악한 교통 환경에 도전한 10번째 아시아경제 연비왕은 최고의 에코드라이버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90분 정도가 소요되는 이 구간 운행은 공인연비 표시 대비 사용한 연료량을 대비해서 에코드라이브 실력 평가는 물론 106km를 운행한 연비로 환산되는 동시에 수상 자격 선정과 직결되는 기록과 평점이 됩니다. 그동안 풀투풀로 개량된 연료 사용량은 참가한 차량 출고 때 표시된 공인연비와 대비해서 최대 향상 비율을 달성한 운전자를 연비왕으로 선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단은 복합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등으로 이원화된 표시 방식이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선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심사위원장인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구형 차량들도 비슷한 조건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연비 기준을 마련해 다음 대회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한 출전 차량들이 속속 도착되면서 사용 연료량을 측정하는 재주입이 시작됐는데요. 주요한 양과 시간을 확인받아서 운영본부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마무리 수순입니다. 59대의 도착 접수가 끝나자 집계 기록들이 상황판에 실시간 나타났고 4인의 심사위원들은 검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계 발표는 가장 많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간인데요. 그룹별 연비왕과 전체 연비왕이 가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순위를 확인한 심사위원단에 의해 고대하던 시상식이 시작됐는데요. 각 부문별 우승은 2000cc 초과 국산 승용차를 운전한 이재호 씨와 1600에서 2000cc급 백운재 씨, 1600cc 이하 이재민 씨가 선정됐습니다. 국산 RV 경유 2000cc 초과는 서정수 씨와 2000cc 미만의 김형진 씨, 수입 휘발유차로 출전한 유완봉 씨와 수입차 경유 A 유승철 씨, 수입차 경유 B 백영덕 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10번째 아시아 연비왕을 거머쥔 에코드라이버는 엄종혁 씨입니다. 르노 삼성 SM6 1.6 TCE를 운전한 엄종혁 씨는 리터당 37.61km라는 연비를 기록했는데요. 기준 연비 대비 305.8% 연비 경신 실력을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직접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비결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주행하는 시간이 만약 1시간이라면 제가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을 밟지 않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을 가장 늘리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가 되면 가급적이면 이제 내리막길이나 아니면 탄력을 이용해서 관성 주행을 많이 하려는 게 이번 대회 비결인 것 같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는 방법은 이제 각 차량에 변속기가 다 달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는 뭐 4단, 어떤 차는 뭐 6단, 8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원칙은 최고단, 최저 RPM 그게 나오는 속도가 가장 경제적인 속도거든요. 네. 대부분은 한 80km 전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속도 위주로 운행을 하게 되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연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이 많은 일을 하면서 항시 연비 운전에 신경 썼던 습관이 좋은 기록을 낸 비결이라고 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이 시대 안전과 환경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손영주 앵커입니다. 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